선생님이 이 부분만 살짝 볼게요. 합성함수 무서워요. 할 필요 없습니다. G에 뭐예요? fx입니다. 무슨 말이냐? G에 있는 x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fx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x자리에 뭐를? fx를 대입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a의 fx의 꼴입니다. 이것의 최대값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최소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a의 fx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더라? 두 가지로 나눠서 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a의 fx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fx가 최대면 a의 fx도 최대예요. fx가 최소면 가장 작은 값이면 a의 fx도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0과 1 사이일 때는 fx가 최대이면 구별한 이유가 있겠죠? a의 fx는 뭐가 될까요? 최대일 때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최대일 때 최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최소일 때는요. a의 fx는 최대가 돼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밑이 얼마인지 몰라요. 밑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fx의 최대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 a의 fx도 최대값이 돼요.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 fx 대신에 대입하죠. 그러면 이 값도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최대값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최소가 되고요. 최소값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요. 지금 밑 조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는요. 두 번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fx가 뭔데? fx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는데 fx가 뭐예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 만드세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6이 되죠. 왜요? x제곱 빼기 6x예요. 6을 2로 나눠서 다시 제곱하는 거예요. 6을 2로 나누면 3이죠. 3을 제곱하면 9예요. 더한 만큼 빼줘야 돼요. 빼기 9 더하기 3 해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x 빼기 3의 제곱이고요. 뒷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6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x가 1에서부터 x는 1에서부터 그리고 4까지예요. 이런 범위가 있는 겁니다. 1은 좀 더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의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fx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이렇게 양 끝값과 어디서? 꼭지점에서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 끝값과 꼭지점의 값을 구할게요. 자, 우선은 꼭지점 f에 3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양 끝값 f 대신에 x 대신에 1 그리고 4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1 대입하겠습니다. 어디다? 여기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4 빼기 3 하면 1이죠. 1 빼기 6 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돼요. 즉 마이너스 6이 가장 작으니까 최소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대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을 몰라요.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 최대값이 궁금하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뭐를 대입하면? 최대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즉 27은 a의 fx 대신에 최대값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a가 궁금해요.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는 사라지죠.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해볼게요. 27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a가 돼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 a입니다. 그런데 이 a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1이라는 것은요. 3의 몇 제곱입니까? 0제곱이에요. 3, 0,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밑이 1보다 큰데 지수들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3의 0제곱 1이에요. a는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이 값은 탈락이에요. 탈락했어요?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 다시 최대값 구해볼게요. 0과 1 사이일 때 최대값은 fx가 뭐일 때? 최소값일 때를 대입하면 돼요. 즉 fx 대신에 얼마 대입하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자. f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 27이 되었다. 그런데 27은 3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a가 궁금해요. 6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면 돼요. 6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을 하면 a는 3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은요. 0과 1 사이에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 사람은 이렇게 해볼까요? 지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리고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과 3의 0제곱, 즉 1을 비교할 거예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들 비교하면 되는데 0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 즉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만족하게 되는 거죠. 즉 a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a를 찾았어요. 이제 최소값 찾으래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대입해야 돼요? 최대값을 대입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는 a 대신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대입하고 최대값을 대입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약분돼서 3만 남죠?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인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여기서 지금 지수 계산이 조금 복잡했었죠. 이런 계산들은 아마 수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수능에서도 내가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연습 삼아 해본 거니까 이런 연습들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능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18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풀어봤고요. 항상 밑 조건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다 바뀐다는 거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 문제도 A형, B형 공통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는 문항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제가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직접 하라 그랬더니 정말 이걸 다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1시간 내내 그것만 하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초점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